안녕하세요. 유리마나입니다. 4월 2일 테슬라가 1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우려가 가득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은 우려보다도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43만 3,371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38만 6,810대를 인도했는데요.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인도량은 8.53% 감소한 수준입니다. 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와 비교하면 그 감소폭은 더욱 큰데요.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은 12.45%, 인도량은 20.16% 줄어들며 두 자릿수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1분기 예상 인도량은 45만 7천 대였는데요. 역대급 판매고를 올린 직전 분기보다 역성장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래도 1년 전보다는 더 나은 인도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린 거죠. 당연히 주가도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일 하루에만 테슬라의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고요. 이로써 테슬라는 연중 33%에 달하는 주가 낙폭을 보이게 됐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봐도 횡보하며 하락세를 나타내던 테슬라였는데요.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못한 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의 원인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진한 생산량입니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생산량 감소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 3의 생산 램프가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생산량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홍해 분쟁으로 인해 운송 우회, 기가팩토리 베를린 방화 사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기치 못한 악재로 인해 생산이 줄어든 것이지 이 기업의 역량 자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한 셈이죠. 그러나 생산량 감소는 사고였다고 치더라도 인도량 감소는 단순히 사고였다 이렇게 해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배송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 정도로 여기기에는 그 감소폭이 조금 크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역시나 중국이겠죠. 올해 들어 테슬라의 중국 수요는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만 4,100대까지 올랐던 테슬라 기가 상하이의 월간 인도량이 올해 2월에는 6만 400대 수준까지 뚝 떨어졌죠. 다행히 3월 인도량을 8만 9,100대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했지만 아직 중국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이른 시점입니다. 여러 악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계속되는 중국 경제 부진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 불황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이 위축된 것이 테슬라의 인도량에 타격을 입히고 있고요. 사실 이는 이 국가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나이키 등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거시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해도 기업들마다 그 타격의 정도는 다른 법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각기 다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테슬라는 중국 수요 악재로 입는 타격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기준 전체 연간 매출의 22.5%를 중국에서 올렸을 만큼 이 매출에 있어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소비 시장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거시경제 상황과 더불어 또 하나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 중 중국 내 경쟁 업체들도 있는데요. BYD, 리오토, 샤오펑, 심지어 이제는 샤오미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내수 시장을 공략해가고 있죠. 중국 기업답게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저렴한 옵션의 대체 상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단가가 높은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경제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휴지 소비량을 아무리 줄여봐야 아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요. 벤츠를 구매하려던 걸 소나타로 변경하면 한 번에 체감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차량의 퀄리티에 있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가진 못한다는 사실은 이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성은 절대적인 퀄리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이 적당한 사용성과 합리적인 가격,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결국 그 상품은 잘 팔리기 마련인데요. 또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소비 시장을 내수로 둔 만큼 이 중국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빠른 기술 향상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차량 스펙을 살펴보면 단순히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습게 여기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시장의 역사에서 안일한 태도로 인해 경쟁 기업에게 추월당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특히 최근에 SU7을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에 대비한 샤오미가 이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이 기업이 지닌 브랜드 파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애플카에 대한 루머가 한창 관심이 모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2022년 당시 애플카는 출시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브랜드 소비자 선호도 3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 렉서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죠. 특히 당시 테슬라 소유자의 50% 이상이 이 미래의 애플카 구매에 대해서 확실히 고려할 것 이렇게 답하면서 이 애플카가 출시하면 테슬라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팬층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다면 얼마나 위협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낸 여론조사였습니다. 북미에 애플이 있다면 중국에는 샤오미가 있습니다. 샤오미는 중국 내에서 유력한 스마트폰 제조사일 뿐만 아니라 종합 전자기기 기업으로서 이미 탄탄한 소비자층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LG나 삼성으로 맞춘 가정집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카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무산됐지만 샤오미카는 이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기어이 성공시켰습니다. 2021년 전기차 계획을 발표하고 3년 만에 말이죠. 신차 발표회에서부터 샤오미는 대놓고 애플과 테슬라를 저격했습니다. 샤오미의 레이준 CEO는 전기차 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애플 같은 거인도 포기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테슬라 모델3의 유저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라는 공격적인 발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SU7 스펙을 설명할 때도 대놓고 모델3와 나란히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차량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SU7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 트림의 경우 최대 주행거리가 700km, 맥스 트림은 810km에 달하고요. 제로백이 2.78초일 정도로 출력도 강합니다. 배터리는 871V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15분만 충전하면 510km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만들던 회사이다 보니 차량 인포테인먼트 쪽에서의 호환성이나 편의성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했고요. 스펙도 스펙이지만 역시나 하이라이트는 가격이었는데요. 이 정도 스펙의 차량이 시작가 21만 5,900위안, 달러로는 29,900달러, 하나로는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죠. 여기다가 이 샤오미다운 압도적인 가성비에 초기 주문량도 폭발적이었는데요. 차량 공개 후 27분 만에 5만 대가 사전 예약됐고요. 현 시점에는 이미 2024년 생산 캐파 총량인 12만 대가 완판된 상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테슬라는 12만 명의 잠재적 고객을 놓친 셈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 샤오미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이 되시죠? 물론 샤오미에게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장 샤오미의 전기차 사업부는 적자 구조를 띠고 있고요. 소우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 샤오미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5년 이상의 손실도 각오하고 있다는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현재 SU7에 책정된 저렴한 가격이 샤오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 측면에서 손해를 각오하고 공격적으로 제시한 가격대라는 뜻입니다. 거듭된 가격이나 해도 아직 마진이 수익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테슬라와 추가적인 가격 경쟁을 벌이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중국 브랜드 특유의 문제점이라면 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품 소개 스펙과 실제 사용기에서 나타나는 이 고객 경험 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아직 차량의 판매가 시작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SU7을 둘러싼 사고 사례 등 잡음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테슬라 입장에서 만약 SU7을 우습게 취급하기만도 어려운 게 샤오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별개로 일단 12만 대라는 주문량은 엄청난 실적이 분명하거든요. 안 그래도 치열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정도의 캐파를 빼앗기는 건 테슬라에게도 유의미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YD만 신경 쓰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계속되는 중국 경제 부진, 바짝 추격해오는 경쟁사들, 어느 것 하나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이기 어려운 소식들인데요. 특히 테슬라를 향한 시장의 기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잡혀있는 편입니다. 기업의 현재 주가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의 대표적인 경쟁사 BYD와 2023년 연간 실적만 비교해봐도 이런 사실을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두 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모두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순이익에서는 테슬라가 BYD를 크게 앞서는 모습이지만 이는 테슬라가 2023년 4분기에 세금 혜택을 57억 5,200만 달러나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영업활동으로 비교하면 두 기업은 정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장이 꼭 이론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시가총액은 실적을 반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거의 7배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물론 두 기업의 국적도 다르고
상장한 시장도 다르기 때문에 딱 맞는 비교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실적 대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GM이나 포드 등 미국 시장에 상장한 레거시 기업들과 비교해도 테슬라의 몸값은 이들을 훨씬 앞섭니다. 이는 그만큼 테슬라가 그동안 가파른 성장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량이 줄어들었다. 상당히 부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테슬라의 1분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1분기는 테슬라에게 악몽과도 같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온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변명하기 어려운 완전한 재앙이었다며 한층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했고요. 이와 더불어 머스크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장기적인 테슬라의 내러티브를 방해할 수 있는 어두운 날이 분명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아이브스가 월스트리트에서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임을 고려하면 그가 지금 테슬라에게 닥친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중국 리스크 위기를 겪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그러면 테슬라에게는 이런 악재만 가득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직 테슬라에게 또 다른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테슬라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